가정에서 뭐 생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우선 우리 일반 환자들은 병원에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뭐 가서 뭐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그냥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지, 중앙병원 같은 데는 막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중앙병원에 가서 뭐 검사하고 진찰하면서 아니 이러다가 이거 선생님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만날 때쯤 되면 멀쩡해져서 만나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몇 달 뒤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심장 때문에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빨리 진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 하려니까 막 2달, 3달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 때쯤 되니까 멀쩡해져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오늘 가서 보나 마나 사진 찍거나 마나 이건 멀쩡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사진 찍었더니 멀쩡하게 나오는 거야.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담당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또 그분은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레지던트가 이제 만났어. 레지던트 선생님을. 이분은 이제 실제적 상담은 못하고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치만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려고 하다가 내가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계는 저 같은 레지던트한테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응급실로 가면은 금방 수술해야 될 사람은 빨리 하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요게 기본 원리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급한데 1번이 뭐더라? 2번, 3번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알고 계시고 응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첫째는 뭘 합니까? 억압의 정체를 우선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공황장애인지, 우울증인지, 대인기피증인지, 또 뭐 아니면은 또 뭐 열등감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렇게만 다 알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다 형제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 또 무슨 뭐 이거 열등감 다 이거는 그냥 형제지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진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놈도 다 들어와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청소해놓고 그 안에 채우지 않으면은 나간 놈이 다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같은 원리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공황장애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만사가 다 귀찮아가지고 사람을 기피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또 우울증이 먼저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깊어지면 두려움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 다 한 형제지간이니까요. 자, 자, 첫째는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도표대로 보겠습니다. 억압 정체, 분석, 자유의지, 그 다음에 목표, 자원 찾기, 실행 점검, 선포, 그 다음에 점검 보완, 장점 강화, 목표 성취, 새 비전.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셀프 힐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셀프 힐링을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셀프 힐링. 거기에서도 이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첫째는 억압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가장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영적인 건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인 건지를 바르게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그것에 맞는 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 억압의 정체를 찾아 그 이름을 붙여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마음이 분노인지 우울함인지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인지 혹은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황장애인지 등을 파악해서 이름을 붙여야 한다. 우선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때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화를 쭉 나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이런 힘든 상황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럼 만나면은 우선은 항상 중요한 거는 경청이에요. 항상 경청 공감이에요. 경청과 공감은 기본입니다. 이거 그냥 담당하는 상담자가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주고, 다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안에 쌓아놓으니까 병되는 거고, 누군가가 그걸 들어주거나 그렇게 해주면은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상담이다 그러면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은 들어주는 일이다. 그게 경청하는 일이다. 경청하면서 자꾸 중간중간 끊으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좀 고치셔야 되겠네요. 이래버리면은 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첫 번째가 유일성이고, 유일성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주는 거. 상대방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그 시간, 그 순간에는 그걸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정말 선택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네,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지요.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상담자가 아니라 지금 병 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히. 이해됩니까? 네. 아유, 선택하실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그렇게만 해줘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꼬락서니가 이렇게 왔습니다.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상황을 이렇게 확 바꿔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공감해주면은 더 커져요, 이게. 막 지금 두려워서 왔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자꾸 두려워한 이유가 뭐세요? 라고 자꾸 이런 게 물어보면은 그 두려움이 더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해봤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남편한테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남편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남편이요? 네, 남편 전화 한번 해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전화하셔가지고 남편이 고마운 거, 남편이 잘해준 거, 오늘 남편이 뭘 잘했는지 한 서너 가지만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한번 칭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글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하고 나면은 지금 그 상황이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굉장히 그 다급한 상황이 지나가 버린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다급한 상황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 그게 더 커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생각을 우선 바꿔줘야 돼요, 이게. 근데 그 생각을, 그 무서운 공포감을 자꾸 붙들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꿔줘야 돼요. 전화해보게 하고, 누구 극적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확 바꾸면서 그 위기적인 상황, 그 순간적 상황이 지나가요, 이게. 그리고 나면은 좀 안정이 돼서 이제 분석할 수 있고 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대처 방법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상황을 딱 바꿔놓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또 이제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을 붙일 때 이거는 이제 치유자가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치유자가 이 이름을 정리를 하는 거지, 이거를 상대방한테 우울증 걸리셨군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상대방은 일단 이 심리 치료에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냐면은, 심리 치료에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학습 효과. 예.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학습.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뇌라는 기능은 학습을 아주 잘합니다. 뇌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모가 살아간 삶에 대한 습관을 그대로 학습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짜장면을 먹고 짜장면에 딱 체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뇌는 그걸 입력을 시켜줘요. 항상 짜장면 먹으면 체한다. 딱 입력이. 그런데 사실은 짜장면 먹고 체하는 게 평생 그렇게 체하는 게 아니고 그때만 체한 거예요. 이게. 그때만 체했는데 뇌는 이거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학습을 해주고 있어요.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짜장면만 보면은 체하는 게 딱 떠올라는 거예요. 이러면 대인 기피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짜장면 그때는 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먹고 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때 끝난 거야. 이번에 먹고 또 도전을 해야 돼. 대인 기피를 다룰 때는 부딪혀보게 하는 거예요. 부딪혀보니까 어때? 괜찮은데요? 자기가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짜장면 먹고 체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짜장면을 잡수셔야 돼. 그래가지고 안 체하는 거를 뇌가 학습을 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지방의 여름철에 게장 먹고 아주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부터는 게장 안 드시러 간다고 나보고 이제 게장 안 드실 거죠? 그래서 아니야, 게장 우리 이번에 먹으러 갑시다.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배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게장 보면 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부딪혀야 돼. 가서 또 게장 먹으니까 괜찮잖아. 이제 그 다음에는 멀쩡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앓는 사람들 보면은 가을철에 꼭 그 시즌이 되면 이게 기분이 들어. 왜냐하면 뇌가 그거를 입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시즌이면 더 밝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서 행동함으로써 그 시즌이 밝은 것으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실제로는 이 사람 멀쩡해졌어. 이제 괜찮아졌어. 근데 내 뇌는 여전히 나를 뭘로 인정하고 있냐면은 환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뇌가 환자로 인정하고 있는 한 내 신경 조직은 다 환자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환자로서. 그래서 실제로는 괜찮은데 이게 그래서 상상 임신 같은 거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상상 임신. 임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뇌가 임신에 대한 갈망이 임신을 착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그러면 온몸은 뇌가 그런 생각을 딱 갖게 되면 온몸은 임신한 사람의 상태처럼 시스템이 구축이 돼 버려요. 이게 참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이게 노곤노곤해지고 구토나고 막 똑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상상, 학습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여진. 지진 나면 본지진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두려움, 뭐 공황장애, 학습, 뭐 이런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치유가 돼도 그 다음에 여진이 가끔가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진이 오면은 두려워해요. 이게 또 왔네, 이거 고쳐지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게. 근데 이게 여진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여진. 여진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진이 생기면 이제 내가 대응하는 방법.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요. 1시간씩 막 땀이 날 정도로 가서 뛰고 오면은 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사라지면 나중에 이게 깊은 곳으로 묻혀버려요,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바닷속에는 우리가 겪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 창세기 1장 27절의 정보도 있고 창세기 3장의 정보도 있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혀보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모든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바닷속에 다 저장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럴 때 응급처치, 응급처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기가 이럴 때는 우선 호흡을 내가 심호흡을 한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보내고 집중해서. 또 나는 이럴 때 일어나서 움직인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저도 이제 그 심장의 부정맥 때문에 가끔가다 이 심장이 좀 불편할 때가 와요, 이게. 근데 이제는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가 느낌이 와요, 이게. 느낌이 딱 오면 내가 그 순간에 응급처치를 해요. 일어났다가 앉았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우리 강대상 저 뒤에 보면은 이 방석이 있어요, 방석. 근데 이 방석을 이제 항상 전 치우고 씁니다. 왜냐하면 방석 위에 있으면은 이게 어떤 때는 어질어질해요, 이게. 그래서 방석을 내려놓고 바닥에서 서요. 그리고 한 손은 항상 강대상을 거의 붙잡고 있어요. 축도할 때도 그래서 한 손으로 거의 해요. 성도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 나름대로 기운이 다운이 돼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순간적으로 움찔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상태하고 늘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더 기쁘게 좋은 일이 많아지면은 이런 거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니까 여진이 생길 때 많이들 두려워해요. 여진이 생길 때. 이거 치료된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렇죠? 이러다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여진 몇 번 나고 그 순간에 내가 호흡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고마운 생각을 하거나 누구 아들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을 빨리빨리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돼요.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뭐 어떤 영상을 보거나 뭘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정보를 바꾸게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딱 붙여주면 이 사람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우울증 환자야 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살아요, 이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무슨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단지 지금 피곤해서 단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이쪽의 기능이 감정이 조금 우울할 뿐이고 이쪽 분야가 조금 조절이 안 되는 것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지 나는 환자야, 나는 공황장애 환자야 이래버리면 안 돼.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도 나는 공황장애 환자야 이러면은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붙여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 뭐 우리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들으면서 분석을 하죠.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 자기 분석을 해서 치유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쭉 들으면서. 그래서 상담자들 항상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중간중간에 또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게 또 뭔지, 이런 부분. 또 질문을 해서 그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셨네요 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분석,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모르면 상담자와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는 내 현실이에요, 지금. 내 현실. 2차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의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 남편이 나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내가. 그 왜 1차예요, 이게. 그러면 2차는 남편의 배경이 살아온 삶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들이다 분석을 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자야, 그 집안에서. 장자인데 장자로서는 태어났는데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그 남편은 아버지. 아버지가 장자로서의 책임은 계속 강조하는데 장자로서의 존중함은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장자로서. 그러니까 항상 책임은 무겁고 야단만 맞고 네가 장자가 돼가지고 그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되겠냐고 맨날 야단만 맞으면서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남편이 지금 나한테 집에 와가지고 이 아내한테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예? 자기가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야단만 맞았으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됐으니까 그게 밖으로 튀쳐나오겠죠, 이게. 그게 이제 아내한테는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사신 분이냐. 여기까지 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듣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남편을 공감하게 되고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우선은 본인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 다음 해 때는 시아버지 이야기를, 시댁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남편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가정 상황을 아는 대로 쭉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친정 엄마의, 친정 아빠, 친정 엄마의 가정 상황을 쭉 들어요. 그래야 이분이 어떤 심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쭉 듣다 보면은 요런 상처와 요런 상처가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석은 1차, 2차, 3차 그 정도까지는 가면 좋아요. 그래서 1차는 나와 남편, 그 다음에 2차로 가면은 남편과 그 부모, 네. 3차로 가면은 그 부모와 그 부모, 네. 어떤 분이 자기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고 잘 위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그냥 툭툭툭 하니까 그게 서운함이 돼가지고 그게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아유, 엄마 스타일이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만한 말 한마디도 그게 상처로 와버려요, 이게. 그만한 말 한마디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엄마가 결혼을 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알고 있냐. 예.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딸만 여럿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힘든 삶을 많이 사셨어. 원래 성품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자기 방어적이 된 거예요, 항상. 예, 항상. 자기 방어적인 건 뭐합니까? 말을 툭툭툭 하게 되고, 싸납게 하게 되고, 그게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생활이 되다 보니까는 그 스타일이 이 딸한테는 뭐가 됩니까, 지금? 다시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엄마는 내가 뭘 어째서 그래? 이렇게 이런 식이. 그게 자기 스타일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 보면은 이 딸이 엄마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이해하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참, 우리 엄마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분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부모들도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삶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다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구조는 옛날로 올라갈수록 여자는 남자한테 지배를 받았고 또 장자는 장자대로 힘든 그런 책임감이 많았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5가지 성품을 놓고 보면은 존중이 여기에 받아야 되는데 존중의 여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상처투성해야 되고, 단지 옛날 사람들은 내 팔자야 다 그거. 그래 내가 다 안고 가면 되지. 내가 이 집에 씨 왔으니까 이 집 귀신이 되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심리질병이 훨씬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옛날 어른 세대는 내 팔자가 다 그 팔자지 그러고 살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이게.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강화됐죠. 개인의 능력이 강화됐죠. 개인이 배울 만큼 다 배웠죠. 그런 반면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높아졌는데 높아진 권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싸우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분석. 자, 요나도 분석을 잘 했죠. 그래서 유기적 관계,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유기적 관계. 모든 건 다 유기적 원인이 있어요. 유기적 원인. 네. 요나는 나중에 제비에 뽑히자 자기가 즉각적으로 분석을 했죠. 원인은 나 때문이다. 날 바다에 던져라. 분석을 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5가지예요. 답의 창고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성경이고, 셋째는 5가지 성품이고, 넷째는 천국이고, 다섯째는 세상의 정보들이에요. 자원들. 그러니까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연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라. 주변에 답은 널려 있다. 출애굽기 15장 21, 25절에 보면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에 쓴물이 있는데 물을 달게 할 나무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사람들은 못 보고 대신에 원망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다 있다. 세 번째는 의지예요. 그분의 의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의지. 그래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의지. 낳고자 하느냐. 또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이 친구를 보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 K씨 우울증 때문에 찾아오신 분,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의지가 엄청 강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금방 치유가 된 경우고, 어떤 분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는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그걸 의지를 이제 내가 끌어내줘야 되는데 의지를 못 끌어내주고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중단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목표 세우기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자원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자원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한 자원을 쭉 찾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G7 공부를 하시다 보면 코칭 공부를 하시게 돼요. 이 코칭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실효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코칭에서도 나중에 이제 문제를 찾아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자원을 찾아요. 자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거는 플러스 시키면은 효과가 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빼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이 자원들, 과거의 경험, 내가 성공적인 경험이 뭔지, 지금 아무것도 꿈이 없어요. 그럼 과거에 꿈이 없었는지 과거도 찾아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자원은 기도하는 자원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필요한 자원들,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자원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를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건지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인이 있어요. 장애 요인.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 뭐가 있는지, 직장 생활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직장 생활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공황장애 때문에 왔는데 뭐 스스로도 직장 생활이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왔었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하는 분인데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온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성공을 향해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고,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먼저다. 가정이다. 나는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예. 그분도 이제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자수성가하면서 아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낳아서 길렀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남의 분한테 손에 맡기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이하고 갑자기 집에 퇴근해서 와도 친숙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문제. 남편이 또 지방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군인인데 지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중단하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집에서도 하고, 이게 안 된다면은 일단 이거는 접어라. 접고 남편하고 합쳐라.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지방으로 갔어요. 지방으로 가가지고,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건강해져가지고 지방 가서 이제 지금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막 이게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 중에 게스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게스탈트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는 막 복잡한 것을 눈에 보이게끔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전경과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게스탈트라는 말은 형체라는 말이에요. 형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뭔지 모르는데 복잡해요. 막 뭐가 뭔지 막 섞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뒤에 거는 다 흐리게 해버리고 가운데 있는 꽃만, 요것만 탁 떠오르게 만드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형태예요. 막 복잡한데 도대체 이 복잡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흐리흐리한 이거를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뚜렷하게 나타난 이거를 전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공부가 집중도 안 되고 괜히 짜증만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러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하고 한바탕 싸운 것이 원인인 것 같아.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아, 그래, 이걸 해결하자.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침에 내가 이래 한 거 미안해 생각해. 엄마 화 많이 났었지. 그리고 나니까 복잡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 와서도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은 일이 안 돼. 그래서 그 중에 우선순위, 뭐가 가장 중요하죠? 우선순위. 이게. 그래서 이 40대 남자분,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은 우울증이 온 이유가 두 개예요. 하나는 집 문제. 집이 자기가 가진 돈보다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직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직장이 앞으로 2년쯤 뒤는 문을 닫을 것 같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직장이 결국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은행에 부어야 될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겼고 이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왔고 두려움, 공황장애가 왔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가정을 중요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건강을 빨리 찾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건강을 지금 이러니까 아내도 자꾸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빨리 건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자,
문제의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집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하나는 이 직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가정이 중심이에요. 지금 가정이 1순위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건강해야 되고 선생님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집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면 집을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집을 처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가진 돈이 어느 정도고 채무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걸 정리를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좀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돼요. 뭐 이런 일반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낮아진다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상담자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변해가지고 재개발이 돼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해도 중요한 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문제. 그럼 직장 문제만 건강해지면은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직장 문제도 지금 이제 2년 뒤의 일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상담자 입장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이게? 상담자 입장이라면은 시간 문제 때문인데, 그러면 이 직장 문제가 2년쯤 뒤에 문을 닫을 거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2년 뒤의 일인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강박관념으로 와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혹시라도 뭐 그만둘 것 같으면 미리 나오시면 어떨까요? 미리. 그동안에 혹시 해보신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어떤 것 해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새롭게 해볼 수 있다면, 다시 해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일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 1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지금 40대 중반 넘으셨으니까 오히려 빨리 나오는 게 더 기회다, 이거는. 굳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러면 일단 마음에 좀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방법도 있겠네 라고 했을 때는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떠세요? 더 적극적으로. 그 회사가 뭐냐면은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복지, 그러니까 법인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금을 대는 단체에서 이제 자금을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가가지고 2년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더 살려서 그렇게 자금을, 이렇게 선한 단체니까 기증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해서 회사를 더 문을 닫을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키면 어떨까요? 그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부터 2년이라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긴 시간 동안 2년 뒤까지는 그래도 월급이 나오니까 2년 동안 차분하게 뭔가를 새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서 그 시간까지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속에서 집 문제하고 사실은 해결된 건 없는데 생각 속에서 희망이 조금 생긴 거예요, 이게. 가능성들이 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녁에 와서 10분씩 퇴근하면은 꼭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안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 앞에 당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여기서 저 1층 주방에서 그때 한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끝나면 꼭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줬더니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딱 맡아서 관리를 하고 해줄 수 있었으면은 이제 아마 신앙생활이 정착이 됐을 텐데 좀 아쉽게도 그때 이제 좀 맡길 만한 분이 특별히 이렇게 안 떠오르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떠나버렸어요. 이게 그게 좀 아쉬운 점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질병은 교회에 정착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은혜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또 하고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리가. 근데 일반 그 병원에서 정신과나 일반 심리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주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한 분을 데리고 계속 어떤 걸 관리를 해서 도와주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리 아픔을 가진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돈이 또 많이 들어요. 일반 심리센터에서 상담하고 심리치유하고 그러면 한 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일반 정신과 병원도 마찬가지 돈 많이 들죠. 그리고 뭐 따뜻하게 이렇게 뭐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일단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제가 참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도 이 이제 아픈 마음 치유 교실이 이제 3, 4, 5, 6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프랑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건 한 주에 한 과씩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3, 4, 5, 6 한 주가 이 4개월 동안의 이제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훈련을 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일반 성경 공부만 한 분들이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게 하면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잘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박보실 권사 같은 분들이 참 잘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타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같이 동아리에서 기타도 같이 배우고 치고 굉장히 이게 음악을 하는 것이 심리치유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스포츠와 그 다음에 음악 이런 쪽은 심리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돕고 한 분들은 거의 다 지금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들 다 잘하고 일반 생활들 다 잘하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동아리들이 있어주면은 그런데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그게 굉장히 심리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심리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약 하나 딱 먹어서 딱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양하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이 이게 아주 심리치유에 중요합니다. 이게.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애 요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요. 쭉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또 내려놓아야 될 일은 뭔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거 좀 뜯어 고치셔야 되겠네요.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항상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게 다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예. 뭘 고치라고 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다 내 탓이네요. 잃어버린다든지. 다 내 탓이네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내 탓이네요 하면은 좋은데 아픈 사람이 내 탓이네요 하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야, 이거. 이거 아픈 사람이 내 탓이네요 하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조심스럽게 또 본인이 이제 변화를 준다면 그래서 항상 상담하면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선 식단의 변화 이런 것도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이런 거 어떤 경우는 막 폭식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엔 생활 리듬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성품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 장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성품의 변화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급하게 인생을 달려가다가 어느 날 사고가 생겨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막 못 견뎌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피라미 잡아다가 넣어보면, 미꾸라지 잡아다 넣어보면 미꾸라지는 오래도록 있어요. 뭐 그 다음 날도 그냥 잘 삽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난 나대로 산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소금 다 뿌려가지고 죽일 때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피라미는 딱 잡아다 넣는 순간 파다닥 하다가 난 못 견디고 갑니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 장애가, 아픔이 자꾸 커져요. 이게 못 견디하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0km로 달리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 해보셨어요? 성격이 너무 급하신 분은. 네, 무슨 낚시 해보셨는데요? 저 피리 낚시 해봤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 피리가 오래 살까요? 미꾸라지가 오래 살까요? 미꾸라지가 오래 살죠. 피리는 왜 빨리 죽죠? 성격이 급해서요. 그럼 본인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늦게, 마음만 늦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근데 급하게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중단이 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격 교정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해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장도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주처럼 화장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나타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소위 말하면 늘 그렇게 좀 공주처럼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는 공주처럼 인정받고 싶었는데 공주처럼 떠받들이는 왕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왕자가. 이게 또 이제 병이 돼, 이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다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댕겨요. 그러다 보면은 거울 좀 한번 보세요. 30대 같으면은 지금 몇 살로 보여요? 그러면은 아유, 할머니 같네요. 예, 그럼 이거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상담하러 오실 때는 화장도 이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한번 와보실래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너무 많이 얼굴이 상해 있습니다. 한번 본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오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할 때 어떠세요? 이러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줄 수 있도록, 바꿔줄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및 점검 계획이 있어요.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이 이제 코칭적 상담이냐 일반적 상담이냐의 차이인데요. 일반적 상담은 그냥 상담만 해서 보내죠. 일반 심리 상담소에서는 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관리를 못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코칭적 상담을 해요. 코칭은 뭐냐면 이런 걸 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외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기의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했던 것이 뭔지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제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실래요? 이제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가는 거예요.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 때가 되면은 오늘 하루 살아보신 중에 한 잘하신 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거 3가지 4가지만 한번 적어서 보내보실래요? 라든지 그래서 이런 체크를 계속 같이 해줍니다. 같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실행 계획을 짜고 여기 보면 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 언제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누구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귀찮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짭니다.
아이들 학습 코칭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계획을 짜서 과목에서 뒤처진 게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학습 코칭 이런 훈련을 열심히 잘 하시면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자, 그래서 점검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위한 선포 행동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G7에서는 외치는 걸 참 많이 해요. 외치는 거를. 그 외치는 걸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뇌에 어떤 게 입력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꾸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뇌의 입력을 바꿔줘야 돼요. 뇌의 입력을.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해도 안 돼. 이게 입력돼 있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야. 나는 하나님의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이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떠오르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속으로만 욕을 하면 그게 나한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없으면은, 방어가 없으면, 저 사람 뭔가 아픈 상처가 있구나라는 방어가 있으면은 화가 안 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막 내가 병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외치라고 그랬느냐? 성경에서 외치라는 말은 부르짖으라고 하는 건 집중이에요. 집중. 지금 이제 이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은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은 자기가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이 집중돼 있는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계속 내 자신을 이게 주문하듯이 말씀을 암송하든지 뭘 하든지 계속 해가지고 내 안에 강박관념을, 이걸 이쪽으로 강박관념을 심어줘야 돼. 새로운 강박관념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바꿔놓게 되면은 이제 나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세포의 98%를 말이 지배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하루에 50번씩 몇 번씩 이렇게 바꾸면, 자, 52페이지에 보시면은 언어 하나를 바꿨더니 모든 게 다 바꿔버렸어요. 이 회사가 항상 손해를 보다가 나중에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그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바꾸게 했냐면은 기사라는 말, 운전수라는 말을, 트럭 회사인데 운전수라는 말을 장인이라는 말로 바꾸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장인으로, 기사, 운전수를 이 장인으로 바꾸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장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일반 기사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물건을 다룰 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 회사의 문제점을 다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막 함부로 사용해. 너는 할 줄도 모르고, 너 바보고, 뭐 맨날 이런 소리 해야 되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 뇌 속에 그게 입력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상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 대한 부분, 삶의 패턴을 바꿀 것, 그 다음에 과제 행동할 것, 또 과제를 할 때 안 한다고 막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안 한다고 야단치면 안 돼요. 그래서 8번을 보시면은 장점을 강화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안 되는 쪽을 자꾸 건드리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잘하는 쪽을 자꾸 찾아내서 그걸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쪽이,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쪽을 자꾸 키워주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쪽이 자꾸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 문제를 붙들고 그걸 고치겠다고 씨름을 하면은 절대로 못 고쳐요. 그게 눈앞에서 잠깐 가려질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근데 잘하는 점을 키워놓으면은 이게 안 되는 점이 수면으로 가라앉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장점을 강화시키고, 잘하면 보상해줘라, 칭찬도 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칭찬도 하고 하지만 또 상담자도 그렇게 목표 성취가 되고, 목표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같이 짜세요.
그래서 계속 심리 상담은 결국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앞으로 가면 괜찮아지는 거고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뒤로 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앞으로 가게끔 장점을 찾고 재능을 찾고 계속 새롭게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가지